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인 화면의 낭답한 코너입니다. 사대지각 음악 폭행 명작 위플래시와 박찬호의 제2의 고향 LA 랜드. 분명히 더 퍼스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기록 말살된 데이미언 서젤 감독의 최신작 바빌론입니다. 와우. 또 나는 퍼스트맨을 안 봤는데 괜찮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죠? 아, 보고 싶었어. 그렇군요. 네, 제가 또 얘기하는 거지만 이 영화 그렇게 잘 안 봐집니다. 꼭 보고 싶네요. 근데 왜 자기가 안 봤다고 영화 역사에서 그거를 삭제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그거 포스터에 봐도 없어. 이 영화 그 감독 필모에 보면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못 해가서. 네. 왜 없어요? 있는데요? 다 무슨 소리죠?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뭐의 감독 이렇게 할 때 그게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위플래시 라라랜드 뭐 그냥 이렇게. 위플래시 라라랜드 들어가는데 이거 안 들어가. 뭔가 이상. 너무 이렇게만 쳐도 바로 나오는데 무슨 일이죠? 그건 나오는 게 맞는 거고 포스에 없다고. 아 그렇군요. 그렇다 치고 넘어갔다. 그렇습니다. 네. 네. 창세기 속의 도시 바빌론에 있던 하늘에 닿겠다는 인간의 오만함의 상징인 바벨탑 같이 남자 신체 어딘가 무너진 사나이. 무너진 남자 우리 신PD 영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불은 공감 능력이 무너졌죠. 네. 난 그게 나은데 딴 데보다. 나는 약간 이 귀 쪽이 무너졌나? 네. 영화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미안 샤젤 감독의 이제 영화고요. 네. 데미안 샤젤 감독은 무려 85년생입니다. 우리보다 어려요. 네. 아마 그렇습니다. 2살이나 어리더군요. 네. 데미안 샤젤 감독의 이제 5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네.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던 1920년대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욕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바로 바빌론입니다. 네. 촬영 기간은 이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촬영이 됐고요. 개봉일은 네네. 이제 미국에서 작년 12월 23일, 우리나라에서는 2월 1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네. 상영 시간은 우리 김숙불이 참을 수 없는 188분 3시간. 어허. 길더군요. 죽겠더라. 와, 네,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길어. 네. 네. 제작비는 뭐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은 뭐 8천만 달러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재무 네. 보고서에 따르면은 1억 1천만 달러 정도. 넘어간다. 8천만 달러가. 네, 와. 훨씬 넘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월드 박스 오피스 4,200만 달러. 아하, 이럴 수가. 북미 박스 오피스 1,500만 달러 정도로 지금 흥행은 폭망했습니다. 지금 북미 쪽에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돈을 차라리 점점 적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뻘짓을 해가지고 영화를 망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군요. 그렇군요. 네네. 위플래시는 좀 싸게 찍었다던데. 많이 그러니까 싸게 점점 찍었죠, 점점 이 제작비가 이 감독이 점점 성공을 해나갈수록 제작비가 점점 더 몰릴수록 영화가 점점 더 망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연상호 감독처럼. 잠깐만,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자.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말이 네네네. 심하네 진짜. 네. 죄송할게요. 그리고 이제 음악 감독으로는 이제 저스틴 허위츠라는 음악 감독이 있는데, 제가 굳이 음악 감독을 얘기하는 이유는, 항상 이 제미아 샤젤 감독의 영화를 보면 음악들이 항상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저스틴 허위츠랑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 동문이랍니다. 아하. 하버드를 친구 나오셨군요. 사이. 네. 둘 다 네네. 하버드 나왔죠. 난 놈들을 이렇게 계속 낳네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데미안 샤젤 감독의 작품들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그런 네. 이제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네. 자, 등장인물은 이제 주요 인물들만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잭 콘레드 역의 이제 브래드 피트, 이제 네. 무성 영화 시절부터 이제 스타로 나오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넬리 라로이 역의 이제 마고 로빈, 뜨고 싶어하는 이제 배우 지망생으로 나오고. 실제 인물로는 클레라 보우라는 배우를 좀 모티브를 많이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이 조금 불우했고 뭐 무성영화 시절에 굉장히 연기가 뛰어난 걸로 네. 스타가 됐는데 막 눈물을 한 방울 두 방울 나눠가지고 흘릴 정도로 진짜 맞습니다. 기교가 뛰어났다라는 얘기 뭐 그런 거는 이 영화에서도 좀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실제로 말년은 조금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겹친다고 하고요. 혹시 네네. 그분도 미친년이었나요? 뭐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게 조금 불우한 이제 가정 환경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방탕한 생활을 좀 많이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뭐 실제로 풋볼 선수들, 대학교 풋볼 선수들을 막 초대해서 파티를 벌인다던가 야. 이런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실제 그 배우 인생하고 여기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걸 네. 방탕이라 그럴 수 있나? 야생 그 자체던데. 그렇죠. 네네. 그럼 이따 얘기해보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매니 토레스 역의 이제 디에고 칼바. 아하, 네. 시다바 무성 영화 시대에서 이제 시다바리부터 이제 영화 제작사 아하. 간부까지 가는 이제 약간 그렇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주인공 네. 중 한 명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엘리노 세인트 존 역의 이제 평론가로 나오죠. 이제 진 스마트 배우. 그리고 이제 네. 시드니 팔머 트럼펫 연주자 역의 이제 네. 조반 아데포. 그리고 이제 네. 레이디 페이 역의 이제 리준 리. 네. 그리고 이제 이 배우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제 있었던 아하.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 네. 헐리우드에서 최초의 그 중국계 아시아인 배우로 유명했던 안나메이 웡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분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새롭게 그 발매되는 25센트 미국 동전에도 얼굴이 새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2022년부터. 그 정도야? 네,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네네. 차라리 견자단이 낫지 않나? 네. 실제로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마지막에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네. 나오잖아요. 이 캐릭터가 아, 맞아요. 레이디 네, 페이주가. 아, 근데 그렇죠. 실제로 안나 메이 웡이 그때 당시만 해도 무성 영화하고 유성 영화로 넘어가던 이 시점에 그 헐리우드에서 인종차별 같은 게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 왜 앞에서 소개해 주셨던 그 시드니 팔머 캐릭터가 왜 얼굴에다가 흑인인데 검은 더 얼굴. 흑인인 것처럼 막 까망치를 네, 하는 검은치. 내용이 좀 영화에 나오잖아. 그 정도로 뭐냐면은 인종이 섞여서 나오는 장면을 찍을 수가 없었대. 헐리우드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정도로 그 인종 차별이 심해가지고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질 못하고 유럽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그렇군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깜짝 출연인 줄 알았던 이제 제임스 맥케이 역의 이제 토비 맥가이어도 나옵니다. 아,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제작자로 참여도 했죠. 네, 이번 영화에서. 맞습니다. 네. 총괄 제작자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요 영화 평가가 이제 흥행에서 이제 폭망하고 있는 걸로 이제 좀 짐작이 가겠지만 호불호가 매우 갈리면서 메타 평점, 맞습니다. 전문가 평점 61점에 이제 관객 평점 7점으로 굉장히 애매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로튼 그렇군요. 토마토 지수도 이제 전문가 평점 56% 그리고 관객 지수 어허. 52%로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호, 그건 좀 의외네요. 이거 그렇죠, 전문가들은 또 홍대병이라든가 좋아하죠, 약간 딱 좋아하게 생겼는데 영화. 그러니까요. 전문가들 굉장히 높게 평가할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게 뭐 네.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네. 본인들 역사에 대한 흑역사를 이제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맞습니다. 뭐 그런 평가들도 있고 맞습니다. 난 근데 그런 거 좋아하지 않나 평론가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어. 좀 뭐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여담으로 이제 데미안 샤젤 감독이 이제 초안부터 영화 실제 촬영까지 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이제 뭐 제작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이제 구상을 하는데 이제 15년이 정리를 해나가는 그렇죠. 시간들. 그런 네. 게 이제 그리고 이제 토비 맥가이어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총괄 프로듀서로도 참여를 하셨고 이제 여기서 네. 또 이제 캐릭터로도 연기를 하셨죠. 맞습니다. 그럼 매니 토레스 역할 배우를 찾는데 한 18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진짜 오디션을 진짜 많이 봤는데 네. 보다가 이제 디에고 칼바가 이제 이 역을 결국 맡게 됐다고 하네요. 굉장히 진짜 캐스팅 자체는 훌륭하지 않았나? 아주 네네. 훌륭한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랄까 약간 이런 분위기 있잖아. 그 미국이 이민자들의 어떤 사회다 보니까 약간 그 이민을 왔지만 아직까지도 이 미국 사회에서 하층민인 어떤 멕시코계 청년이 이 막 뭔가 미국을 대표하는 헐리우드 산업에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같은 이 느낌 자체가 너무 찰떡이지 않았나. 네네. 맞습니다. 저는 영화 보고 나서 역시 그 배우가 여기 캐스팅 잘 됐네 그랬는데 그 배우가 아니더군요. 새로운 배우. 그래요? 뭐 누군지 알았는데. 누굴 생각해? 아니 그냥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봤는 배우인 줄 알고 내가 저 새끼 외국인이랑 다 똑같이 생긴 걸로 보고 저 새끼 제가. 역시 뭐 역시 그래도 연기 잘하네. 힌트는 좀 주셔야지 저희도 누군지 예측을 해볼 텐데 뭐 짐작도 누군지 안 가요. 모르겠는데 그 배우인 줄 알았는데 그 배우가 아니었네요라고 얘기하면 제 머릿속에 있던 배우가 있었었는데 역시 찰떡이네라고 집에 와서 찾아봤는데 아니네. 혹시 드웨인 존슨 아닙니까? 드웨이저스 연기 많이 들었네요. 머리 많이 남네. 머리 길렀네요.
아, 그렇네요. 약간 멕시코계 느낌하고 사모아인하고 느낌이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네요. 그러니까. 그렇네. 네.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아무튼. 그럼 앞서 이제 뭐 호불호가 갈린다고 얘기했던 것과 달리 BBC에서는 BBC 선정 2022년 최고 영화 20편 중 한 편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하. 아, 네. 참 특이한 일이죠. 뭐 요렇게 이제 뭐 평당과 이제 관객들 사이에서 이제 호불호가 아주 시게 나뉘고 있는 뭐 요 영화 바빌론, 데미안 샤젤 감독은 재밌는 영화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과연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일지 저희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딘가 무너진 우리 신 PD의 영화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한 편의 영화라고 한다면은 정닥터의 인생의 영화 제목은 단절이 아닐까. 그래서 남자 주인공 본인 역은 정닥터, 여자 주인공 없음, 그리고 아역 없음. 뭐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가문 멸절을 써내려가고 계신 우리 가문킬러 정닥터님 조금 더 디테일을 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예 뭐 저주로 하네. 죄송한데 그 웃어주기에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이제. 너무 이거 씨를 발리려고 그러는데. 네,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1920년대 헐리우드 주인공 매니 토레스는 성대한 파티에 쓰일 코끼리를 운반하려고 말을 옮기는 트럭을 부르는데 이 운반 기사가 코끼리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이 코끼리는 좀 심한데 이러면서 이게 못 옮긴다면서 거절하자 매니는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 꾸역꾸역 이 파티장까지 코끼리를 운반해 갑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뭐 뭔가 이 분뇨도 쏟아지고 뭐 난리가 나죠. 요 파티가 돈 많은 영화사 측이 이제 주최한 마약과 섹스가 난무하는 성대한 파티였는데 매니는 여기서 이제 영화업계에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이 파티원의 직원으로 일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스텝으로. 네. 네, 이 정신없는 파티장 안에서 계속 이것저것에서 막 불려다니고 막 시달리던 매니는 바깥에 잠시 도망 나와가지고 담배 타임을 가지던 담타. 중에 네. 조각상을 차로 치면서 나타난 넬리 라로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녀가 이제 그 초대 명단에 없어가지고 경비의 입국 컷을 이제 받게 되는데 매니가 이 사람 아는 사람이라고 이제 아는 척을 하면서 파티장 안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죠. 맞습니다. 둘은 이제 바로 이제 갑자기 그 넬리가 혹시 마약할 때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약 좀 있어? 곧바로 마약 창고로 가서 마약을 하면서 서로 자기 꿈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네네. 당당히 자기가 스타가 될 거라는 넬리의 말에 반한 매니는 뭔가 분위기에 이끌렸었는지 자기도 이제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자기도 영화판에서 자기도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이렇게 오글거리는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뭐든지 될 수 있다면 뭐가 될 거죠? 뭐죠? 지금보다는 더 의미 있는 더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요.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요. 영화를 좋아하시냐고요? 잘한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파티의 주인공격인 유명 스타 잭 콘레드가 파티장에 나타나면서 파티장의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르게 되고 네. 댄스홀에서 매력을 뽐내던 넬리는 영화 제작자 눈에 띄게 되는데 정닥터님, 당신이 뭐든지 될 수 있다면 뭘 할 거죠?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아니, 네. 난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더 대단한 일본 가문 킬러가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치 그 파티처럼. 네. 그만해. 자, 과연 꿈을 이야기하던 두 청춘 넬리와 매니는 격변하는 영화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네.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던 시기에 무성 영화의 왕작 잭 콘레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다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네. 네. 네, 우리 무성역자 정닥터님의 줄거리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닌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가 영화를 보고 싶긴 했었는데 이 감독을 내가 좋아하나? 아니면은 이 감독이 만든 영화를 좋아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네.
평소에 좀 그러니까. 관심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위플래시도 좀 좋아하고 라라랜드도 좋아하긴 한데 네. 이게 감독님의 필모나 뭐 그런 게 별로 하나도 궁금하진 않았어요. 어떤 의미로. 그래서 네. 이 감독님이 만든 영화가 좋은 거지. 네. 이 감독님이 뭔가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기대가 없었어요.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겠다 약간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넷플릭스로 업로드돼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위플래시 이런 거는 뭐 제가 틈만 나면은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 감독님 영화들을 뭐 제가 뭐 100% 영화를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은 네. 딱 그런 건 알아듣죠. 이거 좀 이상한데 대사가. 자막이랑 대사가 음. 자막이랑 대사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대사 맛이 의외로 꽤 찰진 감독 같으신데 네. 네. 이게 극장 개봉 당시보다 개봉 이후에 자막이 좀 원래 뜻으로 좀 맞아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영화 보고 나서도 한 번 더 보시는 걸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합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좀 그런 것 같더라. 그런 그죠? 거 있어요. 네. 라라랜드에서도 좀 그런 대사들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죠. 영어 대사를 굉장히 조금 맛깔나게 약간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을 써서 대사들을 치니까 그거를 네. 자막으로 직역해가지고 딱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네. 영화가 초기에 개봉했을 때보다 뒤에 이제 뭐 OTT나 이런 데 공개됐을 때 좀 더 수정돼서 그렇지. 더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자막이 달리는 경우가 좀 있는 작품들이 그런 많았다. 네. 네네. 네, 특히 이게 영화지만은 뭐랄까 전기 영화에 가깝게 이 사람이나 아니면 그렇습니다. 현실 드라마 같게 만들다 보니까는 맞습니다. 이 수사법을 잘 사용을 안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음. 되게 점잖게 사회적 모멸감을 주는 대사들을 잘 뽑아요. 점잖게. 점잖게. 그러니까 막 우리 막 뭐 드라마로 치면 뭐 네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도 안 되고 뭐 저렇게도 말이 붙어서 욕이 되는데 되게 다이렉트하게 욕을 되게 잘 쏴요. Not my 사회적 tempo. 모멸감. 막 그런 거. 맞아. 뭐 그런 거 요번에도 영화 보면은 영화의 분위기나 그런 음악성과 다르게 욕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영화가 끝나고 나서 한번 더 보시면 아마 대사가 좀 더 잘 맞아 들어간 버전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위플래시하고 라라랜드까지 이야기한다면 뭐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약간 비극적인 러브라인이 항상 영화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랄까 근데 이루어질 수 없는 커플들 이야기보다는 이 영화 저는 라라랜드 위플래시 봤으면은 사실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 맞아. 사이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적합하지 않은 시기에 네. 만나게 된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요. 같은 느낌인 네. 거죠. 맞아요. 예. 위플래시에서는 이제 자기의 그런 남자 주인공의 성공을 위해서 여자 주인공과 헤어지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라라랜드에서는 서로 좀 스타급으로 크긴 컸지만 맞습니다. 그냥 여자를 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각자의 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어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약간 좀 그런 그 러브라인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분명히 떨어질 건데 이것 또한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았을까. 감독님이 그래서? 그런 사랑 러브 스토리가 개인적으로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못 이뤄진 사랑 뭐 이런 거. 원래 또 그런 거- 남자들은 좀 찌질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자기가 성공 못했을 때 진짜 사랑했던 여자가 또 그렇죠. 나중에 잘 성공하거나 되면. 우리는 아직 나는 성공을 못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꼭 성공을 못하더라도 나이 먹고 조금 상황이 변하다 보면 그렇게 약간 찌질했을 때 진짜 사랑했던 여자들이 생각나게 마련이거든 한 번씩. 그러니까요. 이렇게. 맞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감독님이 조금 약간 추억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자기만의 어떤 러브 스토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조금 자주 자기 작품에서 우려내고 있다. 그죠? 거의 매 녹여내고 작품마다 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네. 맞아요.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의 보복인 것 같기도 해요. 감독님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니까 그렇죠. 옛날에 날 찾던 너희들 봐라. 내가 이제 이렇게 잘 나간다. 약간 뭐 그런 거 좀 아니, 깔아둔 게 아닐까. 감독님이 우리 김수풀님처럼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버드 나왔다고 하버드 자식아. 저는 옹졸하지 않습니다. 모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 내 반드시 성공해서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누구한테 보여줄 건데? 누구한테 복수할 건데? 와이프한테 복수할 거야 뭐야? 제가 이름 몇 명 아는데 얘기해요 지금. 어허! 방송에서. 너한테는 복수할 거야. 나도 알지롱. 막 이런. 얘기해? 어? 야, 죄송합니다. 정닥터 저 고데기 되어 온나 한번 보자. 더글로리 하면 해야지. 죄송합니다. 고데기는 좀 그렇고 입을 막을게. 그게 더 싫겠다. 그 도라에몽 같은 주먹으로 막아줘. 아,
네네. 입으로 막아야지. 입으로 먹어야지. 네. 무서워. 그래서 이번 바빌론에도 초반부터 이제 젊은 두 주인공이 진짜 아주 격정적인 사랑의 감정선까지 쫙 높여놓는데 맞습니다. 정말 역대급 장면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실제로 그 전작들하고 비교해서는 실제로 뭐 사귄다거나 고백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죠 또. 또 없어요. 맞아요. 그게 더 감질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네. 사실 위플래시나 저기 라라랜드 볼 때도 처음에는 그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 만나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반대적으로 처음부터 만나서 시작을 하고 감정을 이만큼 올려놓고 저 뭐랄까요, 파티가 끝나고 나가는 저 막 약간 그 여자 주인공 손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그 정도 감정까지 잡으면 돌아볼 것 같은데라는 네네. 그런 감정선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니까는.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일방통행이던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 여자는 그렇지. 관심도 없어 보이더라고 아예 그러니까. 원래 없었어. 근데 그게 나는 대신에 잡으면 돌아볼 것 같단 말이지. 그 상황. 맞아. 나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좀 더 뭔가 구체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그 여자도 뭔가 리액션이 있었을 텐데 아예 그런 생각을 남자가 안 하고 있잖아. 나는 저 여자한테 저 여자는 정말 스타구나라는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시작해 버리니까 그 여기서 표현됐던 그 감정선이 더 애틋하게 느껴졌던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제가 아주 찌질했을 때 짝사랑을 했던 그런 어떤 기시감. 다 있잖아. 왜 없는 척해 이 새끼들아. 한번 같이 한번 복수합시다. 저도 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없어졌습니다. 언제서 뭘. 몰라.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 파티가 끝나고 헤어지는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결국에는 깨질 건데 또 어떻게 깨질 것이냐 맞아. 라는 거를 그래서 조금씩 예측하면서 가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이 영화 제목이 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헐리우드인데 헐리우드가 아니라 이 몰락의 도시인 대명사인 바빌론인지를 또 가는 과정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네네. 네, 영화가 런닝타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좋습니다. 좋아요. 네네. 네. 저도 그 미리 보러 가기 전에 라라랜드를 봤습니다. 네네. 보고 왔는데 제가 사실 라라랜드를 계속 못 봤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직 못 봤었어요. 근데 라라랜드 같은 감독님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한번 보고 갔습니다. 봤는데 라라랜드 굉장히 또 재밌더군요. 좋았습니다. 재밌죠. 네. 전형적으로 좀 헐리우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 같은 느낌도 좀 네. 있고요. 그런 느낌 있고 좀 막 꿈을 쫓는 어떤 남루한 현실의 젊은이들 이야기를 굉장히 좀 내밀하게 잘 보여줬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 동시에 왜 뭐 우리 김수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 꿈을 쫓는지 막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과 이제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어떤 헐리우드 엔터 업계 약간 세계. 산업 이런 규모와 환상적인 면 이런 거를 되게 또 잘 보여주잖아 라라랜드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그 영화가 그 과거에 굉장히 명작이죠. 이제 그 바이블인데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작품. 네. 그 작품에 오마주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주워 들었습니다. 또 나무위키 같은 데서. 저도 주워 들었죠. 네네. 유튜브 같은 데서 주워 들었는데. 이번 영화를 그래가지고 그 작품을 감상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번 작품을 또 보러 갔는데 이번 영화를 보니까 시대가 조금 더 앞으로 당겨졌을 뿐이지 전체적인 어떤 주인공들의 뭐 설정이나 인물들 간의 관계 그리고 서사들이 라라랜드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보면서 괜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두 작품 모두 다 이제 사랑은 비를 타고에 대한 오마주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가 더 그죠? 사랑은 비를 타고에 대해서 더 가깝게 오마주를 더 많이 담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초반부에 그 미국 상류층이 막 파티를 하는 장면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네네. 저는 거기 남자들 모여있는 데서 CPD 있는 거 봤지. 저도 한 2명 정도 CPD하고 닮은 걸 봤어요. 한동안 연락 안 됐잖아. 한동안 연락 안 돼가지고. 저기가 있었구나. 거기 가서 또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방송 참여 못할 때 그죠? 그쵸. 특별 출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거기 촬영을 하러 갔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감독님 네네. 제가 공짜로 출연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한국에서 오신 분 너무 즐기는 것 같은데 그만두세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매니토레스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그 업계에 함께하고 싶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랬군요. 한 달이라도 맞습니다. 걸치고 싶다. 진짜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약간 당시 시대상 같은 것도 좀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 오프닝.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화 산업은 영화 산업이지만
그만큼 LA 뭐 샌프란시스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당시 시대에 살고 있던 미국의 어떤 상류층들이 어떻게 유흥과 쾌락 같은 거를 소비를 하는가라는 거를 굉장히 네. 집약적으로 그 파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명화만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말로 진짜 그 밑에서 진짜 주인공 자체가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류층들이 파티를 벌이기 위해서 뭐가 준비돼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막 뒤섞여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잘 보여줬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끼리 진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똥 싸는 장면 와. 비롯해가지고 거의 뭐 난교 파티가 벌어지는 그런 어떤 연출이라든가 라로이와 매니가 창고에서 막 약을 막 진짜 한가득 쌓아놓고 그래서 종류별로 그런 건 처음 봤어. 진짜 막 진짜 약 창고는 처음 봤어. 맞아요. 근데 막 진짜로 막 종류별로 다 쌓아놓고 막 약을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라든가 막 젊은 여성들이 막 그 과도한 약에 의해 가지고 막 기절한 모습이라든가 그쵸. 막 그죠 그런 사건들을 또 여기서 주인공 매니가 막 처리하려고 막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이라든가 막 수위가 굉장히 센 장면들이 영화 초반부터 보여줘 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맞아요. 너무 세더라 진짜로. 너무 너무 세고 셌어요. 더러워. 너무 더러웠어. 센 걸 떠나서. 이게 공포물도 제가 잘 못 본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자주 드리는데, 오랜만에 진짜 화면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진짜 그 코끼리 똥 싸는 장면에서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깜짝 진짜. 놀랐어 진짜. 그 거짓말하고 정도로. 냄새 나더라. 화면에. 나더라. 나 얼굴에 튀었는데 몇 번. 저 죄송한데 어디 보디건 갔다 오셨어요? 예. 정말로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장면의 어떤 정제 없는 연출 이런 것들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놀랐고 넬리가 토하는 장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 이후 뭐 넬리 중심으로 영화가 제작되는 현장의 모습들 그리고 잭 콘레드가 출연하는 무성 영화의 현장들 뭐 이런 것들 그곳에서 매니가 이제 막 성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자신의 능력을 검증해 나가는 장면들 막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뭐 영화 현장에서 조금 경험을 했었던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경력이 있는데 그런 어떤 영화 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경험해 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갈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잘 그려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막 카메라나 시스템의 한계, 뭐 이런 부족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몸으로 때우는 막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부분들이라든가 막 그 카메라가 중간에 다 부셔 먹어가지고 막 매니가 막 새로운 카메라 빌리러 가는 장면들 막 이런 것들이 그려지잖아. 그런 것들이라든가. 한동안에 막 땡볕에서 다 막 기다리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올수속돼가지고 뭐 그런 장면들 아니면 엑스트라들이 막 파업하는 막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임금 올려달라 처우 개선해달라 막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또 뭐 촬영 과정에서 뭐 나중에 이제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막 잡음이 막 들어가니까 막 다 누구야 막 이러면서 막 범인 잡아내는 이런 연출들이라든가 정확한 위치에 배우나 소품 등이 막 잡히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테이크를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 와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작품에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과 원하는 바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오는 충돌들 막 자충우돌하고 또 막 오합지졸하고 막 안 되는 거는 또 기술적인 한계들은 맨땅에 헤딩하고 막 이런 것들 진짜 그 과정들이 굉장히 라이브하게 잘 그려졌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진짜 말씀드린 대로 영화 현장을 진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PTSD가 약간 영화판 조조쏘다 이거. 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와 근데 진짜 그거를 확실히 이 사람이 자기들이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업계에 대해서 그런 거를 진짜 리얼리티하게 그리니까 와 그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유성 영화로 넘어갈 때 그 사운드 한 개라도 막 더 들어가가지고 문 열릴 때 누구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럴 때는 다시 막 이럴 때는 와 진짜 야 더 이상은 못 보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 여기서부터. 아니 거기 그 뚱뚱한 그 감독은 아니 약간 제작자 같은 아저씨가 프로듀서지, 처음에는 프로듀서. 프로듀서가 사운드 카메라 액션하다 뒤에 씨발 카메라
그거 너무 웃기던데. 너무 Fucking leopard, who the fuck the door, fuck you. Sit on your face, fuck up. 처음에 사람이 되게 진짜 예민하게 돼. 어쩔 수가 없어. 아니 되게 맞아요. 근데- 처음에 되게 온순한 사람이었거든 되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아 진짜 근데 거짓말 말고 잠안 재우고 연기시킨 것 같더라. 진짜 화난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서로가 자기 파트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이 각자가 다 다르고 이게 결국에는 각자 완벽한 포인트들이 딱 맞아 떨어져야 오케이라는 컷이 나온다라는 이 영화라는 그렇지. 작업에 대한 묘사가 정말로 리얼리티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아, 들었어요. 진짜 어. 저는 뭐 영화판은 아니지만 촬영장 영상을 네네. 하기 때문에 이제 네. 촬영장을 아직도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네. 너무 보면서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맞아요. 요즘에도 뭐 맞습니다. 촬영장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한테는 정말 PTSD가 올 만한, 정말 너무- 사실감 있는 표현이었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좋았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조금 사실적으로 그려지면서 이 등장인물들,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어떤 서사가 굉장히, 흥망성쇠가 잘 느껴지도록,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좋았고, 막, 어떻게 보면 원래부터 스타였던 주인공 이제 뭐 콘레드 같은 사람들은 이제 원래 자기가 하던 무성 영화에서는 정말 탑스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업계가 변해가면서 자기가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라든가 그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판에 새롭게 뛰어든 막 자신감 하나는 충만하지만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은 뭐 약간 라로이 같은 인물들은 막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가 톱스타들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려고 막 그저 가슴에다가 막 얼음을 대가지고 일부러 젖꼭지를 빠딱서게 만들어가지고 섹스 어필하는 그죠? 맞아, 막 맞아. 그런 막 진짜 막 더러운 수까지 써가면서 자기가 막 역할을 쟁취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모습들 막 이런 거 굉장히 잘 그려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고요. 그러면서 막 흥망성쇠들이 잘 그려져가지고 후반부의 인물들이 영화판의 어떤 새로운 흐름과 함께 쇠퇴하는 모습들 이런 데서 전해지는 어떤 네. 감정적인 설득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화가 굉장히 러닝타임이 길다 보니까 꽤 길죠.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뭐 특별 출연이라고 하는데 맥케이 역할의 그 토비 맥가이어 네.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 뭐 비롯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과연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뭐 이야기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맞아요. 조금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막 자극적인 약간 뭐 소재들 연출들 이야기들이 후반부로 갈수록 더 막 진짜 세지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에이톤 트론처럼 막 달리더라고 영화가 진짜 그죠? 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진짜 가감 없이 정말 정제 없이 다 브레이크 없이 때려넣었구나. 다 때려 넣었구나 이 영화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이 영화가 좀 대단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확실히 네. 약간 조금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영화적으로 비슷하다는 건 아니지만 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거기 영화를- 나온 투머치함과 비슷하다. 그런 느낌 어떤 그런 예술적인 느낌 막 그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독주의적인 상업 영화 느낌은 아니야 확실히. 맞아. 감독주의가 느껴지는 어떤, 뭐 그런 느낌? 그런 게 굉장히 느껴져서, 그냥 어떤 의미로 참 대단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나름대로 재밌게 봤는데, 또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작품이었던,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재밌게 봤어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장닥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뭐 3시간 넘는 영화라고 미리 듣고 갔기 때문에 네네. 이제 낮잠을 충분히 자고 나서 준비를 단단히 했군요. 충분히 자고 이제 심야 영화를 보러 갔는데 네. 심해요. 다행히 졸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어허. 재밌게 봤던 것 같고 네네. 이 체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니 그 영화를 심야 영화를 보러 갔는데 네. 이상하게 제가 보러 갔을 때 맨 앞줄에 앉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텅텅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저분은 왜 맨 앞에 앉아 있지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네.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방광이 약한 분이셨다. 그래서 맨 앞줄에 앉으셨더라고요. 현명한 분이셨다. 네네. 부럽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네요. 중간부터는 저도 약간의 이게 느낌이 와가지고 조금은 부러웠다. 네네. 뭐 근데 이제 영화가 또 이렇게
길어도 뭐 또 언제 재밌으면 또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네. 요번 영화는 뭐 그냥 재미없지는 않았는데 네네. 뭐 장면 자체는 뭐 재밌는 편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얼마나 지났지 하고 이렇게 시간을 자꾸 보게 되는 그런 거 있었어. 예. 네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리고 요런 영화가 사실 그 남들이 재밌냐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물어봤을 때 네. 아니, 대답하기가 굉장히 좀 난감한 영화거든요. 아, 네네. 오늘도 이제 회사에서 가가지고 이제 이 영화를 봤다고 하니까 이게 재밌냐고 이렇게 몇 명이서 물어보던데 이게 이게 딱히 재밌다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일반적인 그 네네. 관객들한테는. 나 약간- 정도 돼야지 이제 좀 재밌게 볼 수 있다. 아니 그치. 그런 건 아닌데. 나 정도였던 홍대병, 나 정도였던 지적 허용이 있어야지 이 나 영화를 정도 나 나 소화할 정도 수 있지. 시네필 정도는 돼야 볼 수 있다. 아, 제발. 그 단어 뭔지. 솔직히 지적 허용은 있습니다. 예. 지적 허용은 뭐 인정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뭐 어쨌든 주변 사람들한테는 재밌다고 추천하기는 좀 애매한데 네네. 그렇다고 이게 별로라고 하기에는 영화가 그 애매하지. 정도의 레벨은 맞습니다.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면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 한 이 정도 얘기했을 때 네가 판단을 혓바닥이 그러면- 길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 더 헷갈려. 이 정도 들으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렇게 속으로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네네.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영화를 보니까 감독이 좀 위플래시 때도 그랬지만 좀 뭔가 지독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집요한, 느꼈는데 약간 뭔가 이 인간 내면의 욕망 뭐 이런 것들을 밖으로 표출시켜서 잘 보여주더라고 굉장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영화에 나온 캐릭터들이 가끔씩 좀 미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이 각각의 캐릭터들이 맞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한 번씩 보여주는데 네. 그만큼 이제 그 캐릭터들이 솔직하게 자기 마음이나 뭐 생각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 영화 안에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나중에 이제 타락을 하거나 좀 잘못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좀 그냥 미워 보이기보다는 좀 그래도 그 캐릭터에 대한 매력이 좀 많이 느껴졌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네. 그래도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항상 계속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니까 좀 네. 약간의 이해를 하기가 좀 수월했다 뭐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넬리로 나온 마고로비는 좀 엄청나게 다양한 매력을 보여줬는데 매력이 대단했습니다. 네. 후반에 가서 좀 아버지 때문에도 그렇고 또 도박비 때문에도 그렇고 약간 미친 것처럼 좀 굴 때는 좀 정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정뚝달. 근데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 싶을 때쯤에 그 주인공 매니가 사랑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면 진짜 보통 러브가 아니다. 진정한 크레이지 사랑, 러브. 찐 사랑이다. 저 정도로 망가졌는데도 원래 처음 봤을 때부터 널 뭐 좋아했다 뭐 이런 좋아했다. 식으로 맞아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찐 러브였다, 리얼 러브였다. 찐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 좀 넬리- 아세요, 닥터정이? 몰라. 몰라 임마. 저 뭐 엉덩이나 깔 줄 알았지만 사랑을 안 해. 어허. 나도 엉덩이 깔 만큼 깐 남자라고. 그런 인스턴트 사랑하지 않았다고. 뭐 하여튼간에 네. 이제 후반에 또 넬리 때문에 매니가 이제 뭐 죽을 뻔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공경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넬리가 말없이 떠나버리는 그 장면에서는 네. 뭔가 매니 측에서는 뭔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면서는 들면서도 그 넬리 쪽에서는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떠나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네.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네네. 제가 뭐 사랑을 뭐 알겠습니까만 왜 이렇게 슬프게 가? 그리고 슬프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말하는 것처럼 저도 아까 그 봉삼 씨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초반 오프닝에 그 어두우면서 화려한 파티 장면 그게 음. 아무래도 좀 인상 깊게 많이 남았고 압권이었어요. 네. 압권이더라고요. 네네. 이게 전혀 다른 영화기는 하지만 옛날에 봤던 그 황혼에서 새벽까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 그 흡혈귀 나오고 뭐 이런 영화가 네네.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 영화에 뭔가 그 태폐적인 느낌, 그런 게 막 느껴지는, 왠지 그 막 난리치는 그 파티 현장에 흡혈귀도 막 섞여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드라큘라 백작. 실제로. 드라큘라 백작. 구석에서는 누군가는 피를 빨고 있을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혈기. 언니가 되라. 언니가 되라. 너도 혼이가 되지 않겠냐? 이런 미친. 100년이든 200년이든 파티를 할 수 있다. 혼이가 되라 교주로. 제정신이 아니다. 뭐 제정신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파티가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화 산업이 이만큼 뭐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던 시기인 것 같다. 뭐 이런 맞아요. 거를 확실히 그 파티를 통해서 저도 알 수 있게 됐고, 뭐 마약, 술, 도박, 뭐 이런 거 찌든 사람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어쨌든 그 헐리우드라는 곳이 그 돈이 많이 모이는 만큼 그렇죠. 또 그에 따른 또 어두운 면 맞아요. 부작용들도 더 많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싶은 그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빛이 밝으면 그만큼 그림자가 길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네. 그 뭐 돈 많은 제작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여자들은 몸을 뭐 던지기도 하고, 맞아요. 남자들은 뭐 뭐든, 그러니까 매니 같은 경우에도 뭐든 맞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몸을 던지기도 하더라고요. 뭐 영화 초반에 나오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 코끼리로 사람들 뭐 파티에 미쳐 있는 사람들 시선을 끈 다음에 지금 막 실신한 것 같은 미성년자 여성을 막 이렇게 빼돌리는 그런 거에도 막 자기 아이디어를 막 직접 막 내고 막 이렇게 뭐든지 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네네. 뭐든지 하겠다. 그게 약간 어두운 면이라도 맞습니다. 하겠다. 막 이런 걸 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주인공인 넬리아 매니는 뭐 돈만 보고 좀 뛰어드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조금은 달랐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나름 자기들만의 꿈이, 물론 마약하면서 얘기한 거긴 하지만 나름 자기의 꿈들이 있었고, 이렇게 그게 그런 취중 진담이란 거다 임마. 그게 진짜로. 뭐 어떻게 보면 순수한 꿈이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 너무 고! 저 취객 좀 끌어내라 좀. 하자 빨아. 네네. 어쨌든 요 캐릭터들이 이제 격변하는 요 영화 업계에 막 조금씩 이제 시간이 갈수록 물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원래 가졌던 그 꿈들이랑 조금씩 막 멀어지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또 점점 올라가면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뭐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더 하도록.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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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파티장 갔다 오신 우리 신PD 생생한 영화. 현장에서 느꼈던 현장감. 그때 그 뜨거움. 그 미안. 땀내. 리포터. 아니야. 약에 취해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나.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네. 진짜인 줄 아시는 거 아니죠? 네. 뭐 저도 이 영화 사실 저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영화 골라놓고서 약간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이 영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하니까 약간 평론가들 좋아하는 영화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아씨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제 걱정이 아니라 니들 걱정이요. 쟤도 또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난리네.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더군요. 영화를 보고 나서.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역시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영화 역사나 뭐 헐리우드 뭐 이런 거 좀 역사에 관심 네네. 있고 영화 좋아 그러면은 이 영화가 재밌는데 아니면은 이 영화가 좀 힘들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맞아, 듣고 그럴 것 같았어. 그랬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도 많이 했어요. 내 코가 석자다. 내 거만 생각다 했는데 네. 다행히 근데 저는 다 보고 나서는 이제 뭐 전체적인 감상은 그래요.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재밌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렇잖아. 초반에 뭐 아까 이제 뭐 앞에서 많이 얘기했지만은 초반에 그 파티 장면이 끝나고 나서 바빌론 땅 뜨잖아요. 와, 야 이제 시작이라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와, 다 보여준 거 아니야? 그게 한 30분 지났어 나올 네. 걸. 한 진짜로? 20분, 30분. 네, 네네. 맞아요. 와, 거의 30분 지나서 이제 시작이구나. 타이틀이 이제 뜨고. 조금 다른 의미로요. 다른 의미로 야 이렇게까지 진짜 막 똥 싸고 약하고 진짜 막 다 보여줬는데 피 나오고 이게 막 초반이야. 막 하고 막 다 했는데
이제 시작이면 여기서 더드가 뭘 보여줘야 되나 이런 걱정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더 피를- 자극적이고. 아니지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과학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피를 뽑아서 백혈구를 보여준다든가 미시세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멀티버스. 약간 네네 그런 걱정도 했어요. 네네. 아무튼 영화가 되게 저는 재밌게 봤고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처음에 볼 때부터 와 영화가 존나 더럽다로 시작해요. 처음에 진짜 맞습니다. 저 팝콘이랑 콜라 먹고 있었거든요. 야하 돼지 같은. 진짜 뿜을 뻔했어요. 처음에 코끼리에서는 진짜 뿜을 뻔했고요. 아 정말 적나라하더군요. 그 똥이 너무- 누가 봐도 똥이던데 그건 진짜 똥인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코끼리 같은데. 그 항문까지 그냥 그대로 계속 보여주잖아요. 와 진짜 아니 처음에 그래서 아씨 나한테 왜 이러지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보다가. 나 그리고 내가 꼈다니까? 잘못했나? 아 그래서 나 거기 끝나고 이제 끝났겠거니 했는데 또 씨 파티장 들어가서 뭐 어디 돼지 같은 애 누워 있는데 그 위에 뭐 창녀 같은 애가 오줌 싸고 막 오바이트하고 뭐 이런 장면 계속 나오잖아요. 얼굴 거. 맞아요. 배우였어 그러니까 배우. 여기서 또 이제 또 지적 허영을 좀 발휘하면 아. 이제 감독님께서 네. 이 더러운 면을 일부러 이렇게 부각해서 보여주시는구나. 이 지적 네네. 허영 발동, 지적 내 아하. 발동. 그거 뭐 지적 허영까지 발동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새끼야 그게. 그냥 그런 데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겁니다. 지적 허영 좀 부려보겠다는데 되게 방해하네. 예. 지켜줄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처음에 이제 더러운 걸로 이제 이 바닥이 더럽다를 일단 빡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좋아 시네필로서 인정하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놈의 시네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뭐 이제 이 감독님이 이제 뭐 전작들 저는 이제 퍼스트맨은 안 봤고 이제 라라랜드랑 이제 뭐 위플래시 정도는 봤는데 네. 항상 이제 감독님 작품들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엄청난 성취감과 막 감동 이런 걸 막 주다가 쾌감을 막 주다가도 다른 한 구석에 꼭 이렇게 씁쓸한 거를 이렇게 남겨놔. 맞아. 찝찝한 뭔가. 그지. 찝찝한 뭔가. 위플래시도 그렇게 뭔가 이제 딱 감동적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맞아요. 감독이 인터뷰에서 초를 치는 걔 나중에 자살했어 뭐 그런 식으로 아. 초를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인터뷰가 아니더라도 영화를 그러니까. 보고 나면은 음. 자기가 느낌상. 원하는 경지에 어떻게 보면은 올랐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마지막에 과연 이게 결국 내가 원했던 게 이게 맞나라는 느낌을 그치. 주면서 영화가 끝나니까. 맞아요. 네네. 제 지인은 위플래시 보고 혼나는 느낌이라서 기분이 되게 더러웠다고 뭐 그런 맞아요. 얘기를 전한 사람도 있고 또 네. 이제 라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또 사랑 얘기고 뭔가 말랑말랑한 것 같지만 또 끝에 가면은 이제 씁쓸하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특히나 그 마지막 약간 그 환상 같은 그 뭐 상상? 회상? 회상. 이랬으면 그게 섞여 있는 어땠을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 그런 음악과 함께 거였지. 쫙 펼쳐지는 그 마지막 네. 하이라이트 장면 쫙 네. 끝나고 나서 되게 허무하게 그냥 각자의 갈 길을 가버리잖아. 그렇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빨간색이길래 딸기 사탕인 줄 알고 먹었는데 홍삼 캔디인 거지. 레몬인 줄 알았는데 아. 누룽지 사탕 이거 누룽지 사탕. 말 습고 딸고 별로다 이거 그러면서. 네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번 바빌론까지 보면서도 이제 세 편의 영화에서 제가 보면서 이제 딱 하나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그 이제 인간의 그 날것의 욕망 그런 거 있는 말로 하자면은 욕망 이런 거를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딱 그런 맞아요. 거 느낌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이 새끼들아 인생에 단맛만 있는 줄 아나 쓴맛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보다 특히- 2살 동생인데. 그렇지. 우리는 어린 놈의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 머리에 피단 마른 게 이 새끼가 야들한테. 근데 이제 위플래시랑 라라랜드 같은 데서 보면은 좀 네. 그냥 단맛이 많은데 이제 쓴맛이 좀 있었다면 바빌론은 쓴맛이 존나 센데 단맛만 중간중간 살짝 박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쓴맛 단맛 얘기는 뭐 뒤에서도 좀 더 해보면 될 것 같고 딴 것보다 저는 진짜 배우들 연기 보는 맛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맞습니다. 대단했죠. 특히 진짜 마고 로비는 내가 그냥 이쁘고 연기 잘하는 배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약간 이제 대배우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맞습니다. 느낌이 약간 그거였어요. 이번이 우리하고 마지막으로 눈높이가 있는 거지. 그래요. 약간 나 그런 느낌 있었는데 마고로비는 이제는 우리랑 안 놀아주겠구나. 왜안 놀아줘? 놀아줬었나 어, 이전까지? 아니 이전까지 언제 놀았어요 같이 파티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어사이드 스쿼드까지. 이 새끼 걸렸네.
네, 걸렸어. 신PD하고 같이 파티 갔다 왔네 저거. 어쩐지 대가리 긴 남자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삐쩍 같이 말라가지고. 흔들었어. 흔들었어. 변기에 머리 박힌 거 니야 이거? 안 빠지더네 그거.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마고로비는 진짜 그 뭐 브래드 피트야 당연히 당연히 원래 연기 잘하고 원래 쩌는 형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딱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뭔가 본인의 위치에서 딱 맞는 역할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본인도 이제 좀 그렇게 슬슬 그냥 블랙 트레인 같은 거 보면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이제 그 형도 이제 슬슬 갈 때는 있겠다 싶고 아무튼 이제 미친년 연기는 우리 마고로비가 짱이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특유의 이제 이 감독님이 내달리는 거 잘하잖아. 진짜 일직선을 그렇죠. 쫙 가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3시간이 크게 길지 않았다. 안 길었다는 건 알고 크게 길진 않았다. 가끔 시계를 보긴 했지만 그렇게 네.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3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영화였다. 그렇게 저 총평을 전체 감상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니 브래드 피트 말씀하시니까 네네. 참 브래드 피트는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이라서 막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뭐 제목이라든가 그 작품이 막 캐릭터 배우라든지 이렇게 기억나진 않지만 정말 어렸을 때 봤던 막 흑백 그 헐리우드 영화들 있죠. 우리 네.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 그 영화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더라 브래드 피트가. 그러니까. 그 약간 뭔가 그러니까 그 느낌이 있어. 맞아. 그래. 그 아니, 근데 무슨 느낌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브래드 피트의 얼굴을 많이 봐왔잖아. 근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브래드 피트 이미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거 잘생기고 그 그쵸. 얼굴이 아니었어 이번에. 근데 정말로 그 과거에 그런 흑백 헐리우드 영화에 이름 없는 나왔던 흑백 무성 영화 자료에 나오는 배우. 이름 없진 않지. 대단한 작품들인데 우리가 그 제목을 모를 뿐이지. 근데 거기서 그렇죠. 어릴 때 진짜 막 못 모를 때 봤던 그 전형적인 남자 주인공들의 얼굴하고 똑같이 보여지는 어떤 그런 착시가 있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브래드 피트도 뭐 우리 신PD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 지점에서 이 배우도 정말 진짜 보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물론 그런 건 뭐 분장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많이 들어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정말 고리타분해 보이고 전형적이어 보이고 뭔가 막 그런 느낌이 진짜 그 꼰꼰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 저런 디테일들까지 정말 표현해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나 브래드 피트 머리도 미용실 아니고 아마 바버샵 갔어. 바보샵 가서 아니, 그런 느낌이야. 맞습니다. 네네. 그런 느낌. 포마드로 제대로 붙여가지고. 맞아요. 묻혀가지고. 막 코스염도 아니, 그렇고 그죠. 그렇죠. 그런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나는 이 영화 보면서 초반 30분 그러니까 오프닝에서는 진짜 그 막 색채 그 어마무지한 그런 네. 거에 혼합을 봤다면은 그 다음 한 30분이나 네. 1시간 정도는 헐리우드 영화는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구나. 나 몰랐어요. 나도 맞아. 몰랐어요. 진짜. 정말 교육적이네. 재밌네. 그러면서 저 보고 있었어. 그 장면. 정말 재밌다.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맞아요. 그게 약간 그러니까. 그 소동극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맞아요. 진짜 재밌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야 뭐 영화를 이렇게 한 벌판에서 그냥 이렇게 막 찍는 거였어? 막 그 스튜디오가 옆에서 막, 여러 개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래요. 옆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잖아. 라이브. 맞아요. 근데 아니 그 무성 영화인데 오케스트라는 그러니까. 왜 아니, 연주하고 그게 아니라 있는 거야? 그 진짜로 그렇게 했대요 옛날에는. 진짜로 그래서 그 그래요? 분위기 치열어 띄우려고. 발라고. 치열어 분위기 발라고. 띄우려고. 그 현장 가면 이제 배우들이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죠? 감정선을. 우리나라에서 깽가리 쳤을 끼인데. 삼을 노래하고 그렇지 옆에서. 깽깽깽깽깽깽 하면 난리 났을 거지. 그래서 그것도 좀 웃긴 지점이었는데 난 무성 영화는 그래도 음악은 나온 줄 알았는데 음악조차 아예 안 안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는 그래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우가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일종의 복지였지. 그렇게 네네. 음악 틀어주고 그러는 게 네네. 그러면서 연기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감독들이. 네. 근데 그게 뭐랄까 그 영화관이라고 영화 스튜디오라고 부를 수 있는 농장에서 그렇게 영화가 여러 개 찍혀지고 있다는 것도 진짜 처음 몰랐었고. 그러니까 네. 그 허허 벌판에서 하는 것보다 나는 그 여러 개 농장 같은 데서 찍는 게 그게 더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막 그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돼서 브래드 피트가 나름 그런 뭐랄까 나름 그 기준 그때 블록버스터였을 거예요. 그때.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하루 만에 그렇게 날림으로 찍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재밌다. 재밌었어요. 저 그거 보면서. 뭔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런 느낌이
전달되는 거야. 사진이라는 게 원래 찰나의 예술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사진이 발전돼서 지금 무성 영화가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 그것도 이 앵글 밖에서는 진짜 5만 가지 진짜 5만 막 일이.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앵글 하나만 제대로 원하는 그림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나머지 막 사람이 그러니까. 죽어나간다거나 죽어나가서. 카메라가 지금 한 20대 부서지든 부서졌다거나 아니면 막 거기에서 지금 엑스트라로 밑에 군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파업을 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 주인공이 술을 막 진탕 먹고 들어와가지고 뻗던가. 슛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비틀비틀거리다가도 슛 액션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앵글 안에서는 정말로 로맨틱한 어차피 소리도 안 들어가니까 그치. 맞죠? 정말 로맨틱한 이런 연기 딱 보여주고 키스씬 그러면서 노을이 탁 지는 그 장면 하나만 딱 건져내면은 이 영화는 그냥 명작인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그 찰나의 예술 이런 게 진짜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잘 나도 전달됐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처음에 파티 장면 지나고 그 영화 만드는 장면, 그 장면이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정신없잖아. 막 맞아. 여러 군데를 막 동시에 들어가다 보여주잖아요. 여기 그렇죠. 보여줬다, 여기 보여줬다, 여기 보여줬다 하는데 여기서 막 넬리 라로이가 막 뭐 이제 원래는 조연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막 주연을 점점 그렇죠. 막 감독 눈에 맞습니다. 들어서 막 그런 거랑 이제 또 콘레드는 또 아까 말했다시피 막 애가 쩔어가지고 막 이러다가 이제 딱 컷에 씬에 들어가고 근데 또 이제 그 카메라가 뭐 7대째인가 부셔들어 맞아. 10대를 신청했어야 되는데 근데 또 20대, 매니가 또 20대를 빌렸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그 매니한테 너 갖고 와 카메라 빌려와 그러고 매니가 또 시간에 막 맞춰서 막 그 조마조마 맞아요. 막 이런 게 한꺼번에 돌아가다 마지막에는 다 이제 막 그 이제 넬리 같은 경우에는 눈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는 뭐 그런 맞아. 거라든지 잭콘레드가 딱 했는데 키스를 하면서 나비가 딱 날아와서 나비가 어깨 딱 안고 야 그리고 이제 막 감독이 그러자 카메라 돌리다가 이 빛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완벽하다고 할 때 와 진짜 거기서 오는 뭔가 그 쾌감이 있더라고요. 희열 뭔가 와 이 감독 진짜 이런 거 진짜 잘하는구나. 정신없이 그거는 위플래시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몰아치는 감정 끝에 템포. 감동 희열 이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연출법이었죠. 네, 나 맞아요. 그 장면 그냥- 그 씬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나 약간 좀 진짜 그렇게 다다다다 끝나서 마지막에 이제 딱딱딱 이제 그러니까 그 매니 거 끝나고 그다음에 콘네트 거 끝나고 라로니 거 끝나고 보니까 나도 참여했는 것 같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진짜 야 저기 재밌었어요. 창 찔려죽은 놈 전마 아니야 저거? 나도 약간 코스 만지면서 야 그렇지 잘했어 우리 그러면서 우리는 한 팀이었어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이 실제로 영화 현장 같은데 가면 드라마 현장이라든가 있거든. 뭐냐면은 있을 것 같아. 그 화면에만 담기는 모습은 너무 훌륭하고 완성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딱 담겨져서 편집돼서 나가지만 사실 그 현장에서 직접 이제 서로 엉키고 부딪히고 막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나빠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이라든가 그저 일을 해나가면서 조율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 진짜 그런 느낌을 정말로 잘 전달했다라는 생각이 심지어 시대도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줬더라고. 잘 전달됐더라고요. 그런 느낌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네. 아마 그 감독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들어갔겠죠. 진짜 본인도 이제 영화의 판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했던 그런 맞습니다. 경험들이겠지. 예. 네네. 더군다나 영화 결과 자체는 무성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현장이 엄청 시끄럽고 분주하고 막 난장판이고 막 소리가 막 각지에서 들리고 이런 소리들이 결국에는 영화에는 담기지 않는다는 지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오는 어떤 더 약간 대비되는 어떤 그런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 초반에는 그런 엄청난 색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약간 교육적인 부분.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맞아요. 하나씩은 죽어 나가요. 뭐 이런.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없었으면은 나는 그 뒤에 일어나는 더 막 진짜 이 난장판 진흙탕 같은 이 헐리우드의 그런 그 생태계를 이 영화 찍기 대작전 이거 하나가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영화 찍으면서 맞습니다. 그냥 한두 명 그냥 죽잖아. 죽었다 그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 그 모든 게 나중에 실제로 이 주인공 4명을 둘러싸고 생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진짜 인트로는 이 부분이 아니었나 이 바빌론에 있어서 맞습니다. 느낌적인 인트로는 그 앞에 그런 엄청난 사교 모임 파티 그 더러운 모습이었고 네. 영화 전체 인트로는 여기 영화 찍는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맞아요. 네. 거기서 진짜 그래서 그 쾌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제 되게 좀 인상적이었다보다 좀 그런 장면이 이게 막 유쾌하게 흘러가는데 이제 어쨌든 내가 말했던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 막 돈 올려달라고 파업하는데 막 그 매니가가 총 쏘면서 안 하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이게 근데 그러니까 분명 좋은 내용들이 아니야 분명 심각한 맞아. 내용들인데도 맞아. 이거를 맞아. 일부러 소동극으로 더더욱이 막 그렇게 희화시켜서. 만들어놨더라고요. 희화해서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매니 같은 경우에도 매니가 보면은 딱 내가 감독 자의식이 그대로 투영된 캐릭터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얘는 배우가 아니고 이제 제작자나 뭐 이쪽 그렇죠. 뒤쪽에서 일하는 애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뭐든 하면 된다 뭐 이런 약간 조소식 운영 마인드 뭐 이런 거에 약간 그렇죠. 희생자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까지 좆되긴 하는데 아무튼 매니를 보면서 참 걔는 막 그 뭐지 막 파업하는 애들 막 총 쏘면서 달래고 또 저기 달려가가지고 또 카메라도 갖고 카메라도 오고 가져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 같은 꼴을 다 당했지만은 뭐 왜냐면 처음에 코끼리 똥도 맞았고 그랬잖아. 족 같은 꼴을 당했지만 영화가 완성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쾌감을 탁 맞아요. 느끼는 거. 맞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아니 이게 일단 감독님이 음악 영화나 뭐 드라마 뭐 아니면 뭐 음악 자체 뭐 이런 게 뭐 위플래시도 그렇고 네네네. 음악 비즈니스 뭐 이게 헐리우드 쇼 비즈니스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리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 감독님이 그죠? 참 좋아하는 그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부분을 그 자기가 이제 영화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게 굉장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운 선택 같아 보이면서도 그래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하는 게 맞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동시에 이런 헐리우드 쇼 비즈니스를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국적인 정서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 미국을 그러니까요. 대표하는 비즈니스. 그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다른 나라들에서는 뭐 이런 헐리우드의 옛날 뭐 맞아. 이런 역사 같은 게 전혀 뭐 관심 없을 수도 있잖아 사실. 그렇죠. 그리고 비슷한 어떤 자기들 역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비즈니스 그렇죠. 역사들이. 이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보면서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찬사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치. 애매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 영화 감독이나 막 제작자들이 그 영화 한 장면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장면들 맞습니다. 막 그런 거를 보여줄 때는 또 이 영화에 대한 이런 이 사람들의 영화에 대한 진심은 이게 진짜였다. 이게 맞아요. 뭐 뒤에서는 뭐 마약하고 뭐 저기들끼리 막 그렇죠. 난리치고 하지만 난리지만 실제 이 본업 영화에 대한 거는 진짜 진심이 있다. 이게 그 감독 눈도 바짝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딱 좋은 완성했을 때.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니 같은 애들 이렇게 좀 막 뿌려지고 막 그렇죠. 뭐 엑스트라들에 대한 처우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또 비판인 것 같고 이게 맞아요.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들춰내는 것 이게 같고. 그런 그래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락터님이 이제 뭐 가문 파괴자고 이제 못생기고 그렇지만 그런 단점이 많지만 우리 친구로서 사랑하잖아. 그럼 맞아요. 그럼 우린 너 사랑해. 아니 그 앞에 내용도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단점이 그걸로 덮지 말고 그거는 왜 기정사실화하는 거야?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가문 파괴자의 징그러운 씹덕에 못생기고 소개팅도 거절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 친구죠. 우리 작자님을 사랑하고 우리 방송을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화중인분들도 우리 정닥터를 좋아하고 맞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공존한다는 거지, 그죠? 너 자체로 사랑한다 이겁니다. 네네. 빨리 넘어가.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돼. 그 초반에 그 말태운 트럭에 코끼리 후반에 가잖아요. 네. 그 코끼리도 저는 좀 약간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요구를 밑에 사람한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위에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 다 해야만 했던 그 시대 청춘들을 이제 매니가 좀 대변을 했다고 생각됐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코끼리가 사실 파티에 쓸 일이 있나 싶었는데
뭐 쓸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 그 맞습니다. 영화 안에서는. 네. 근데 이게 무리하게 코끼리를 가져오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당시 영화 하는 사람들의 약간 그 가지고 있던 허영심이나 약간 그거지. 욕망의 크기 막 이런 거를 그만큼 컸다. 전형적인 대기업 압박 명령 코끼리 가져와 그러세요. 예? 코끼리 혹시 이 자리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거지. 그런 걸 테스트. 갑자기 손 이렇게 돌리니 갑자기 포탈 나오면서 나오는 합격. 코르마무. 합격. 보르마무. 합격. 네네. 그리고 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커다란 코끼리를 이제 보여주면서 맞아요. 이 커다란 욕심으로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 영화 산업에 다 뛰어들게 되는데 이 그렇죠. 청춘들이 맞습니다. 이런 거에 한눈을 팔게 한 다음에 뒤로는 그 가진 기자란.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나쁜 짓은 다 숨기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 지금 걸 되게 좀 시네필 비판하고. 같았어요. 좋아요. 굉장하군요. 네네. 네가 뭐 좀 더 그 영화에 깊은 조우가 있는 걸로 그 아프리카 코끼리였습니까? 인도 코끼리였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실망이군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이동진님이었으면 그것까지 조사했을 거야. 근데 똥 색깔을 봤을 때 아프리카 맞췄다. 그렇군요. 네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도 들더라. 나는 그 첫 번째 파티 장면 자체가 뭐냐면은 네. 그 서커스하고 이제 그 파티가 합쳐진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거야. 네. 뭔지 알죠? 그러니까 기했죠, 기했어. 서커스장 같아 보여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사실 볼 수가 없는 것들 있죠. 신기하고 기이하고 진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향락과 쾌락의 모든 것들을 여기다 가져다 줄게라는 것 같은 느낌처럼 보여져요. 서커스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신기한 뭐 동물들 아니면 신기한 뭐 능력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서커스잖아. 근데 그치, 내가 평소에 못 봤던 것. 못 봤던 것들, 정말로 막 휘황찬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서커스인데 그 서커스가 더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 영화 산업으로 이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좋았고요. 저도 좋았고 그러면서 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감독님이 그런 어떤 약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런 좀 정서가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드라마들이나 영화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엔터 시장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뭐 드라마 뭐 만들어지는 어떤 업계에 대한 이야기들,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면 뭐 아이돌 엔터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작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드라마도 나오고 있었죠. 맞습니다. 뭐 드라마 작가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든가 뭐 우리 신PD님 좋아하시는 멜로가 체질 같은 경우에도 주인공이 그렇지. 이제 드라마 PD랑 드라마 작가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프로듀서 같은 작품들도 있었고요. 그죠? 최근에 뭐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난. 맞습니다. 연매살. 네네. 그런 작품들. 그러니까 약간 고도화된 어떤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자기 자신을 이제 다루기 조명하기 시작하는 그런 트렌드가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헐리우드에서 그런 흐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K 엔터테인먼트에도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K 엔터테인먼트가 올라서지 않았나. 뭐 갑자기 국뽕으로 미국적이고 이 미국 얘기인 영화 얘기를 하면서 결국 국뽕으로 빠져요. 와. 여기서도 못지않은 뽑아내는 여기서도 뽑아내네. 1920년대 미국에서 국뽕을 가지고 왔어. 능력이다 이거는. 이거는 인정합시다. 진짜 아니 엮어가는 솜씨가 와 뭐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아주 진짜 유려해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말했다시피 근데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민망함도 느껴진 게 뭐냐면 이게 막
보기 전에 평을 찾아보면 막 영화에 대한 러브레터 막 그런 얘기들 막 네네. 뭐 나 사실- 헌사. 헌사 헌사. 막. 새끼들 있어 보이려고 존나 지랄하네 뭐 약간 그런 생각이었어. 근데 보고 나니까 뭔 소린지 존나 알겠어. 그러니까. 알겠어. 근데 나는 약간 러브레터보다는 좀 그거야. 러브레터는 그냥 간질간질한 느낌이면은 그런 거 네. 있잖아. 좀 민망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가끔 이제 길거리 같은데 시내 같은데 나가면 갑자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있어.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막 이지라는 애들 있잖아. 약간 그거 보는 거 아니 그거 보면 좀 보고 아이고 젊네 이렇게 흐뭇할 수도 있는데 약간 민망한 느낌도 들잖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그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약간 나는 김영희를 사랑한다. 그- 영희야, 나랑 결혼해 줄래? 막 이런 거. 그럼 옆에서 하면서 남자들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비행. 약간 그런 거 보는 좀 민망함도 아. 있었어. 너무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어. 진짜 감독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게 너무 느껴져. 진짜 네네. 이 더럽지만 너무 사랑하지만 난 보는데 조금 민망한 느낌도 있었다. 뭐 그런 네네. 약간 느낌이었다. 그 작년에 봤던 높 그 영화랑도 어, 좀 맞아요.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막 좀 은유적으로 비판적인.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면은 네. 이거는 진짜 완전 대놓고 음. 영화 사랑한다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맞아요. 박성계 대고 맞아요. 소리 질렀죠. 뭐. 맞아요. 확실히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줬다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약간 그 뭐 좋은 점 안 좋은 점 가리지 않고 막 치부까지도 다 드러내는 그런 것들은 약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왔던 최근작 그 돈룩업하고 비슷한 느낌도 좀 돈루가 아. 물론 좀 노골적인 느낌.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느낌은 좀 비슷하지 않았나요? 그런 느낌도 좀 맞습니다. 들긴 했습니다. 그런 느낌도 네네.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런 거 같아. 진짜 사랑할 거면은 이 단점까지 다 사랑해라. 우리가 정닥터를 사랑한 것처럼 뭐 그런. 아이씨. 그 아까 넘어갔는데 넘어갔는데 그 억지로 다른 얘기로 그 알겠어. 다시 아니, 또 다들 도전생. 다시. 예토전생. 아니 그거를 기정사실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김숙불도 단발머리에 못생기고 우연찮게 결혼하고 뭐 그런 단점들이 그렇죠. 있고 뭐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러지만 사랑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지. 그리고 화면 중독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죠? 아주 그치. 중요한 음. 우리 진행자고. 네네. 그렇습니다. 욕하려고 데려다 놓은 거야. 달려려다 보니까. 이거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또 그 좀 뭐랄까 그렇구나라고 좀 약간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그 막 영화 공장 같은 데서 영화를 찍고 네. 그다음에 거기를 막 매니가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면서 나름 자리를 조금 찾게는 되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잡잖아요. 매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콘네들 따라다니면서 뭐 네네. 좀 이렇게 뭐 좀 더 수준 높은 허드렛 일을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준 네네. 높은. 네, 라로이 같은 경우에는 떴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영화 보면서 막상 안 떴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냥 조금. 영화 그 영화가 그렇게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영화를 엄청 많이 찍잖아요. 많이 찍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편이 그냥 뜬 거지. 음. 얘가 막 이 차세대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뭐 스타다. 아. 라는 반열까지는 저는 한 번도 못 올라간 것 같아요. 보면서. 약간 그 그런 정도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냐면은 무성 영화 때는 잘 확 떴는데 대박이 났는데 네. 유성 영화로 넘어오면서 목소리가 막 그 당나귀 같다 막 이런 좋고. 얘기를 하고 네. 막 그런 맞아, 얘기. 맞아. 당나귀가 우는 것 그렇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 뒤에서 까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맞아. 우리 그렇죠. 김수풀님 얘기가 맞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바뀌어가면서 그 잭 콘레드가 그러니까 원래 잘 나갔던 슈퍼스타인데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바뀌어가는 거에 적응 못하는 느낌을 맞습니다. 보여줬다면은 그러니까 루키 새롭게 태어나는 스타들도 그거에 또 적응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뭐 이런 업계의 거 보여주는 변화에. 것 같았어요. 예. 네네. 그래서 근데 그 나는- 장면이 얘기하세요. 되게 좀 뭔가 와닿았던 장면이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잭 콘레드가 자기 영화 이렇게 쓱 몰래 이렇게 쓱 보다가 슬프더라. 근데 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인데 관객들이 막 깔깔깔 웃잖아. 맞아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그러니까 저 평론가 걔한테 찾아가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그러잖아. 이거 그냥 시대의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게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소위 이제 막 평론가나 이런 애들은 해석하려고 그러지. 이게 왜 이렇게 이제 그 장면이 웃긴가에 대해서 슬럼프가 뭐 그런데 오고 왜 이 사람이 뭐 잘못됐고. 근데 그런 이 사람은 거. 그냥
이유 없다. 그냥 시대가 그냥 그렇게 바뀐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맞아. 얘기를 하잖아. 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좋았어요. 그게. 관상의 그 송강호가 하는 얘기처럼 그렇지. 오르는 파도를 탔다면 우리는 내려가는 파도에 올라갔을 뿐이고 그대들은 오르는 파도에 올라갔을 뿐이네. 대단하네요. 근데 그 장면 있잖아. 브래드 피트가 그 극장에 들어가서 몰래 보는 장면 있잖아. 그거는 네네. 사랑은 비를 타고에 거의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그렇군요. 사랑은 비를 타고 보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 라라랜드하고 저 바빌론을 섞어 놓으면 그 영화 줄거리가 서사가 거의 그 사랑은 비를 타고 하고 똑같아요. 뭐냐면은 주인공이 그거야. 이제 이 업계에서 잘 나가는 남자 배우고 이제 여자 주인공이 그 약간 신인 배우 같은 느낌이야.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배우 지망생 이런 느낌인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무성 영화 시절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자기가 탑 여스타하고 같이 영화를 찍어가지고 빵 떴는데 이제 유성 영화로 넘어가면서 이제 적응을 못하고 막 그러면서 이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하고 뭐 저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막 여자 주인공이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막 거기에 원래 있던 여자 톱스타도 유성 영화로 넘어왔는데 막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 막 당나귀 같은 목소리라면서 사람들이 막 뒤에서 씹고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남자 주인공이 이제 무성영화일 땐 괜찮은데 유성영화로 넘어오고 나니까 막 연기를 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막 되게 로맨틱한 장면인데 막 이제 중세 시대 막 갑옷 같은 거 입었나 막 그래가지고 막 드레스 입고 여자 주인공 둘이서 맞아. 로맨틱한 장면을 막 이렇게 대사를 막 주고받는데 극장에 가서 자기가 그 장면을 몰래 보거든. 자기가 연기한 장면. 근데 관객들이 그걸 보면서 막 웃어. 막 목소리도 이상하고 대사도 이상하다면서 누가 저렇게 얘기하냐면서 깔깔깔깔 막 사람들이 와하하 막 웃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의 비슷한 장면의 오마주입니다. 거의 똑같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라라랜드도 그렇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 전체에 이제 뭐 이야기적 서사도 그렇고 뭐 인물들 어떤 이야기도 그렇고 막 관계도 그렇고 뭐 장면들도 그렇고 이제 사랑은 비를 타고에 대한 오마주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라고요. 네네. 감독님이 K 드라마에 대한 오마주가 좀 있었으면 누구인가?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어? 소리를 내었어. 머릿속에 유성 영화가 가득 찼구나. 알지. 김숯불 실망이네. 이럴 때는 막 예를 들면 그 영화 무슨 유성 영화 찍다가 그 부스에서 이렇게 죽은 애 있잖아. 갑자기 옆에 침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찍고 그랬어요. 침으로. 호주는 그런데 안 가. 그까진 안 가. 타이밍 아니야. 예. 네네. 아니 근데 나는 그거를 보면서 조금 네. 이제 시대가 바뀌어간다라기보다는 시대는 바뀔 수밖에 없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차곡차곡 시간이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시대가 내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맞아요. 콘레드는 근데 이게 좀 약간 이 시대에서 저물어가는 사람이 두 명 있잖아요. 이제 라로이하고 그다음에 콘레드가 있는데 네. 라로이는 저는 봤을 때 막 속으로는 좀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무성영화 때 이 사람이 몸으로만 뜬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연기를 하고 맞아요. 춤을 잘 추고 네네. 눈물 연기, 감정 연기를 하면서 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한 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유성 영화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주인공의 매니가 막 이제 막 다시 이미지 변신시키고 다시 튀우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대가 그 라로이가 잘 될 시대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 더 이상.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성 영화에서도 한 번 더 넘어갔었으면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뭐랄까 마이크 기계가 더 잘 돼서 이 여자가 더 멀리 활동할 수 있고. 근데 자기가 그 연기 포기 지적하잖아요. 나 같으면 내 모폭으로 니까지 걸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까지밖에 못 걸어가게 하냐고. 이런 거지. 차라리 기술적인 진화가 더 빨리 진행돼서 그러니까. 뒤시대에 연기를 했다면은 기술적인 어떤 면으로 커버가 가능한 충분히 연기를 잘할 수 있는 배우였는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과도기다 보니까 어떤 적응해 나가는 어떤 이 배우의 어떤 연기적인 한계를 기술이 커버해주질 못했던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막 그 대본집도 자기가 땀에 젖어가지고 맞아. 못 알아보잖아. 그게 바보 같아서 못 외우던 게 아니라 맞아. 에어컨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맞아. 자기가 그런 거를 막 총체적으로 이게 막 그러니까 이 좀 시대의 희생자라 그러는 게 저는 시대가 조금 더 빨랐더라고요. 분명 라로이한테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콘레드도 마찬가지인 게 대사들 보면은 이 되게 시대를 빨리 캐치해요. 맞아요. 막 요즘 유럽에는 지금 막 메타홈 음악이 나오고 맞아요. 그다음에 너 바우하우스라고 아냐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이제 유성 영화 시대다 그러면서 그런 걸 제일 먼저 캐치하는 사람인데 그 시대가 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안 받아준 거지. 맞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 유성 영화가 반응이 어떤지를 제일 먼저 매니를 보내가지고 반응을 살펴본 그렇죠. 것도 이 주인공 이 사람이었어. 제 콘레드였어. 아, 그지? 그치. 네가 가서 먼저 그 워너브로스 보고 시사회 가서 한번 보고 오너라. 그렇죠. 그 영화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그 보고 왔는데 막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하고 난리가 나니까 막 매니가 영화도 다 안 보고 뛰쳐나가가지고 막 전화를 걸잖아. 사장님 좋댔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이거 가면서 그지? 진짜 좋댔습니다 그랬어? 이거 좋댔어요 사장님 지금 이제 유성영화 시대입니다 가면서 이거 빨리 찍어야 됩니다 사장님 가면서 그죠? 그렇게 빨리 대처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시대가 받아주지 안 맞았어. 않았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요즘 그래서- 요즘 시대 같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가 딱 그 흥행하기 시작하던 시절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제 방송하던 사람들도 초반에 많이 같이 시작했었단 말이야.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뭐 잘 나갔던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하지가 않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 시대가 변하면서 그거에 또 안 맞았던 거지.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변한 시대에 그래서- 맞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었던 거지. 그렇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좀 재밌었던 건 약간 그런 거였어요. 저는 콘데드 보면서 콘데드 어차피 시기가 좀 안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처럼 그런 연기 지도자 아니면 뭐 멘탈 케어 아니, 매니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웃긴 게 근데 이 콘데드는 매니저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혼자 없죠. 다녔네. 근데 라론이는 매니저가 있어 아빠. 근데 역할을 못해. 그렇지. 더 망치지. 도망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헐리우드가 약간 그랬나 봐. 배우 혼자서 진짜 다 해먹었나 봐요. 그런 자기 것 거 같아요. 관리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신기술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신기술을 다루는 주위에 그 인프라들 이 체계가 아직 없었어요. 확립되지 않았을 시기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스템. 어떤 시기냐 했으면 무성영화일 때는 배우의 입김이 셌다면 네. 이제 이 기구들을 다루는 이 사람들 이 스텝들. 매니저먼트를 스텝들의 파워가 더 세진 거야. 맞아요. 네. 그렇지. 예. 그런 거 보고 있으니까는 좀 씁쓸한 맛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콘레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영화 외적인 얘기지만은 차라리 제작자로 이제 전업을 했어야 됐습니다. 좀 왜냐하면 그렇죠. 선관과 왜냐하면 이 약간 그 선관이나 이런 게 있잖아, 얘가. 맞아요. 보면은 이제 음. 시대가 바뀌는 것도 잘 파악을 하고 네네. 뭐 자기 자신을 못 읽었을 뿐이지. 근데 옛날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우리나라 영화지만 역도산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나오잖아. 그것도 결국에 쇼 비즈니스잖아. 그치. 그 레슬링이라는 쇼 비즈니스인데 그렇죠. 그 쇼 비즈니스에서 옛날 시대에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분업화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자기가 레슬링을 잘해가지고 스타가 돼. 레슬링 선수로. 그러면은 그 레슬링 선수를 위주로 이 산업이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서 이 경기도 주최하고 뭔지 알죠? 대진도 짜고 맞아, 자기가 맞아, 거기서 맞아. 경기도 뛰고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조금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 아마도 비슷한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는 결국 자기가 이제 배우로서 떠야지 입김이 생기고 입김이 생겨야 자기 중심으로 영화가 돌아가고 그래야 자기한테 맞는 영화를 뭉쳐지고. 만들고 이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우리 김숙불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하다 보니까 그죠? 네. 기술적인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아마 시대에 도태된 게 아닌가 그런 배우들이 자기 혼자서 막 다 주무를 수 없는 그런 것들 좀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몰라요. 영화가. 예. 영화에서는 100% 표현 안 했고 저도 그 시대를 몰라서 그렇겠지만 그렇죠. 그 한동안 유성 영화 만들어지는 시기에 제 기분에는 연극에 또 떴을 거야. 그러니까 완성도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 코네드 부인 중에 한 명 연극 배우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래서 고나리질하다가 씨 열받아가지고. 소방 받았지. 소방.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면서 연극판에서 배우들이 유입이 많이 됐대요. 왜냐면 연극 배우들은 실제로 이제 발성을 하면서 이제 목소리가 훈련이 돼 있던 배우들이다 보니까 연기도 훈련이 돼 있고 그런 배우들이 들어와서 이제 유성 영화에서 많이 득세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군요. 시대가 변하면서. 네네. 정말 그냥 과도기적인 부분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 보면서. 네. 그러면서 뭐 저는 좀 뭐 마지막으로 조금 마무리하자면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렇게 그 좋지 않은 모습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평생에 정말 좋은 모습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자기 이제 스스로 이제 삶을 정리하려고 그럴 때 호텔에서 그 벨보이한테 팁을 주잖아요. 맞아요. 맞아.
팁 얼마나 많이 받아봤냐 그러니까 50달러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유썰이라 그러고. 맞아요. 선생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한테 이 사람이 최고로 긍정적이고 좋은 배우였었어요. 아, 맞아. 엄청 잘 베푸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근데 안타깝다. 좀 거기서 그런 대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콘레드가 이렇게 또 돈을 쥐어주잖아. 돈을 쥐어줘서 내가 제 하늘이 됐어 이러면서 하면 연진아. 매니 토레스야. 내가 푼 돈으로 제 하늘이 됐어? 왜제 콘레드를 그렇게 만들어? 쓰레기로 만들어. 벨보이한테 다음 받고 싶은 팁 얼만지 생각해와. 다음에 만날 때까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뭐 화면 중독 내 이거 더글로리병이 굉장히 길게 가는군요. 아하.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 김숙부르한테 전염됐어. 아, 씨. 네네. 땀이 확 나네. 땀이 확 샜어. 네, 그러면서 이게 그 시대가 안 맞았던 거지. 이 사람 스스로 자기가 슬럼프 있다 그랬지만 누군가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맞습니다. 모습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이더라고요. 매니를 알아본 것만 해도 뭐 우리 신 PD가 그런 얘기한 것처럼 성관도 있고 그죠. 현실 감각도 있고 사람을 알아보는 어떤 이런 눈도 있고 되게 좋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랬던 것 근데 같아.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게 좀 인복이 없다 그래야 되나? 네네. 진짜 맞아요. 와이프도 계속 바뀌는 게 맞아. 그게 약간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와이프들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막 이렇게 끈끈하지 않다는 느낌? 맞아. 이렇게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죠. 사랑하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계속. 그리고 이제 원래 되게 자기를 처음에 배우로 할 수 있게 이끌어줬던 그 존이란 친구. 그 친구가 막 망나니 짓을 하고 막 그게 막 그 실현 벽에 당하고, 머리를 박고 뭐 그렇게 해도 그 친구를 되게 챙겨주잖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마음 줄 수 있는 진짜 친구. 진짜 친했던 친구나 뭐 이런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조니가 죽고 난 이후에 좀 약간 그 원래 갖고 있었던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더 무너졌던 것 같은 느낌도 네네.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게 참 잘 콜레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제 누구는 한 번 하기도 힘든 결혼을 되게 많이 하잖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안 했어 이번엔. 여기 세 저격하는 명 임마. 겁니까? 여기 3명 운 좋은 남자 말고 럭키가이 말고 여기 3명. 감사합니다. 미스터 럭키가이 빼고 3명. 럭키가이 1명, 얼럭키가이 3명. 럭키가이 3명. 죄송합니다. 제가 네.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사실 널 노린 건 맞았어요. 네네. 저는 뭐 이 영화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대로 막 되게 좋은 점, 되게 재밌었던 거 많았지만은 사실 좀 보면은 3시간 솔직히 길어.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편집했으면 한 20분 정도는 더 드러낼 수 있었어. 그러니까 후반에 맥케이 나오는 장면들은 솔직히 좀 드러내도 되지 않나? 솔직히 약간 사족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죠. 뭐 물론 맞습니다.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겠지만은. 약간 이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배치했던 그 파티 장면 있잖아. 네, 네. 그거하고 나는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맞아. 영화라는 것도 결국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환상적인 거를 보여주는 이 산업이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영화 내내 하는데 네, 결국에 영화로도 충족되지 않는 정말 막 엄청난 환상적인 자극적인 막 진짜 그런 것들이 선정적인 거. 진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원하는가라는 거를 거기서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는 알겠어. 뭔지 알죠?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진정한 쾌락의 끝. 진짜 야만의 끝. 막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건 알겠는데, 확실히 조금 사족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공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여기 주인공이 3명이고 조연이 2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콘레드랑 이제 넬리랑 매니 이렇게 3명이 주연이면은 맞습니다. 팔머랑 페이 요 둘이 약간 조연 이렇게 그러니까 5명이 영화계에서 어떻게 막 하나 이 맞습니다. 얘기를 하잖아. 네네. 솔직히 말하면 나 팔머랑 페이는 좀 뺐으면 오히려 분량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왜 넣은지도 알겠어 그래. 앞에 뭐 그 맞습니다. 장면처럼. 실제 모티브가 되었던 다른 그런 인종들. 인물도 있고 이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영화계에서 어떻게 이제 피고 지나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찍은 요 둘도 좀 그래 뭐 납득은 하지만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보면은. 아니,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사람이 물론 그 역할은 중요했어요. 이 페이가 없더라도 팔만 있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게 느꼈는 게 좀 약간 이 헐리우드에 잠식돼가는 이 주인공들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헐리우드를 놨어야 돼. 이 사람도 헐리우드에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콘네드는 영화를 놨어야 돼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로이도 영화 놨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매니도 이 판에 들어오면 안 됐어. 근데 할만은 자기가 스스로 이 판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약간 살아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페이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발로 나가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게 유럽으로. 자기 그릇이 아니거나 놓을 때 놨었어야지 여기서 사는 거지. 안 그러면 끝을 보던가 진짜. 아니면 버텨내던가. 예, 그런 느낌이 좀 아니었을까. 그런 거하고 좀 연장선으로 보면 저는 마지막에 있었던 장면을 3시간에 넣지 말고 좀 줄여서 좀 앞으로 당겼었으면은 어떤 장면? 저는 몽타주 마지막에 장면? 이제 네네. 아니, 맥케이하고 맥케이 이제 지하로 장면. 내려가고. 아. 예. 그게 이 영화가 시작은 정말 꼭대기에서 굉장히 추잡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정말 행복한 일을 하잖아 이 사람들. 그렇죠. 꿈과 희망 찬 맞아요. 이야기.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저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런 생 자극만 남았는 게 저는 그게 보면서 이런 영화가 지저분하게 1920년대 때 시작을 하긴 했지만 네. 지금 남았는 뭐 약간 그런 유튜버 도네이션 같은 느낌. 슈퍼챗 같은 느낌? 슈퍼챗 같은 게 더 이게 이제 끝과 끝이 맞물렸다. 근데 뭐 그 맥케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애가 스타라고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사실 그 라로이가 자기가 스타라고 했지만은 걔는 뭐 하는 행동은 별로 아름다웠지만 화면에 보이는 건 아름다웠단 말이죠. 네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는 좋았는데 좀 역시나 조금 길었다. 약간 그런 느낌. 좀 과했다. 맞아요. 예. 근데 나 그래서 좀 좀 약간 이게 내가 하도 PC에 절여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결국 저려졌죠. 여기 이 주조연 또 5인방 내가 말했던 5인방이 최후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은 네. 이게 또 여기도 또 그런 게 조건이 붙었다. 백인은 다 줬대요. 백인 2명은 가셨어. 근데 유색인종 나머지 3명은 이제 뭐 자기 발로 떠나든가. 솔직히 매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거기 따라가서 살인까지 했잖아 걔가. 살인까지 하고 이제 막 쫓겼는데 어떻게든 간신히 살아서 저 이제 뭐 LA인가 가서 이제 거기 뉴욕에서 와이프 만나서 뉴욕에서 와이프 만나서 살다 애까지 왔지. 놓고 잘 살고 있어 심지어 걔는. 음.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요거에도 너무 뭐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조금. 근데 마지막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영화판을 기웃기웃거리는 그러니까 이게 죽을 헐리우드 뻔했는지도 맛을 모르고. 헐리우드 맛을 봐서 그래 그치, 이게 그치. 돈 맛을 한 번만 더 봤거든. 발을 담그 한 번만 더 발을 담그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감동적이었는데 마지막에 영화를 사랑한다는 감동적인 메시지였는데 그거를 기웃기웃거리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그거 떠나서 산지 모르고 그리고 그치. 나는 여기서 그랬었지. 맨이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 썰이 생각나는 게 네네. 마지막에 이제 영화 몽타주가 쫙 나오잖아요. 그 아바타까지 나온다고 미래까지 아하. 갔어요. 얘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아우, 닥터 터미네이터도 나오고 우리 김수불님께서 그렇죠. 좋아하시는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나오고 아바타. 다 나왔어. 맞습니다. 미래까지 보고 왔더라. 그 장면 정말 감동적이긴 하더라. 감동적이긴 해요. 그런- 진짜. 정말 감동적이긴 했어요. 그 영화의 역사 거기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영화도 다 나오고 무성 영화들 맞아요. 다 나오고 뭐 사랑은 비를 타고 이런 장면들도 다 나왔고요. 그죠? 애니메이션도 인 더 나오고. 레인 이런 것도 나오고 그죠? 진짜 막 거기 뭐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장면들도 좀 있었나요? 중간에? 제 기억으로 그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뭐 착각인가 보다, 그러면. 되게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진짜 스쳐 지나가고, 네. 뭐 진짜 터미네이터, 뭐 아바타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제 가다가, 이제 단색까지 막 나오더라고. 아, 그죠? 맞아. 뭔지 알지? 아, 결국에는 그쵸. 이게 결국 뭐, 영상 미디어, 영화라는 게 결국 음. 빛의 예술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죠. 빛의 삼원색. 맞죠? 삼원색.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마지막에 가더라고. 와, 맞아요. 그 지점에서 정말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진짜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앰 원스 막 그런 느낌까지도 좀 느껴지기도 했고요. 진짜 막 근원까지 가는 막 진짜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라는 뭐 진짜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이게 어디서 왔는가에 진짜 근본까지 막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막 시간을 거슬러서. 그런 장면들은 진짜 좀 어느 정도 좀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동적이었어. 말씀하신 게 진짜 이해가 가는 게 네.
중간에 좀 그 맥케이 내용 야, 진짜 네. 지하까지 가가지고 진짜 막 음.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조금 덜어내고 요런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조금 이제 러닝 타임을 조금 땡겼다면 찬사? 아하. 난 진짜 굉장히 훌륭한 영화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같은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마지막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매니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느낌인 거잖아. 자기가 결국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잠깐 진짜 막 잠깐 진짜 바짝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일부분일 뿐이지만 어떻게 보면 영화사에 자기도 약간 한 흔적을 남겼다. 일조했다. 족적을 남겼다라는 거를 자기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만두고 나서 많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 이제 자기 그런 과거를 전혀 모르겠죠. 그 가족들은. 그렇겠지. 가족들하고 다시 이제 돌아온 LA에서 이제 가족들은 잠시 호텔에 쉬고 있지만 자기 혼자 이제 극장에 딱 들어와가지고 봤던 영화들에서 어떤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로 뭐랄까 약간 되게 아직 좀 정신을 못 차렸다. 정신도 많이 못 차려. 정리해줘서 빵꾸 고맙다 아주 그냥. 총에 빵꾸 뚫려봐야 정신 차려. 누나 돈 2배로 땄으면 집에 가야지. 손목이 내리야. 근질근질해서 그거 되겠나? 러닝 타임 2배 찍었으면 집에 가야지. 손가락 자르라. 자루라. 자, 그거에 카메라가 만지고 싶어서 쓸 수 있었나? 자,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네네. 네. 이미 감동은 다 날아갔어. 이미. 네네. 그럼 저는 진짜 그러니까 토비 무서워. 맥가이어가 그 나오는 그 장면을 왜 그렇게 길게 넣은지 알겠어요. 왜냐면 토비 맥가이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대에서 탈락한 약간 흐름에서 좀 이제 내려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응하지 못한 약간. 왜 그렇게 넣어놨는지 왜 그 사람을 굳이 썼고 그것도 알겠어. 근데 길었다. 네. 네, 저희 뭐 여러 가지 얘기 해본 것 같고 이제 인상적인 장면 뭐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상적인 장면 제가 먼저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영화를 좀 계속 끝까지 봤을 때 이 헐리우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 야생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의미로 굉장히 짧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그 도망가려는 매니를 잡으러 온 킬러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그 옆에 친구 둘 죽고 이제 막 자기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막 그 되게 지리너블한 장면도 막 그렇죠. 이렇게 바지 연출하고 색깔이 진해지는. 그렇죠. 짙어지면서 번져나가는. 네네. 마술가 마법 같은 장면도 이렇게 연출해주고 진짜로 지쳐지더라고. 깜짝 놀랐네. 저희가 방송에서 자주 그런- 얘기했던 장면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 킬러가 LA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게 나는 그게 뭐랄까 이 인간이 어차피 여기 있으면은 내가 안 죽여도 죽게 돼 있다. 너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할 네. 그릇이다. 그걸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안 죽여도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살고 싶으면 나한테 살려달라 그러지 말고 떠나라. LA를 떠나라. 떠나라.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좀 와닿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영화를 좋아하고 내가 여기서 뭔가 일을 하고 싶더라도 네. 안 맞아. 나는 그냥 이 도시 안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도시를 그렇게 떠나야 된다는 게 정말 뭐랄까 그릇이라는 게 또 처음에 그 나루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스타야 라고 정해진 사람이 진짜 태어나는가 하면 네. 이렇게 진짜 그릇이 없는 사람이 태어나면 여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음. 왜냐하면 걔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닐 텐데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긴 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총으로 그렇죠. 총으로 협박하면서 빨리 촬영 들어가라고 하고 구급차 훔쳐서 카메라 갖고 오고 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장면이 좀 대비되는 것 같아가지고 짧지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거 연결해가지고 앞부분부터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약간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이제 라로이를 보면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제 갑자기 어딘지도 모르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약간 그렇죠. 영화 첫 장면하고 이어지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 진짜 막 상류층에 진짜 화 찬란한 막 파티에서 둘이 처음 만났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보면 중코 파티 그렇죠. 원래 따란따란따란따란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는데 중코까지 내려왔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진짜 어디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약간 결혼식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피로연 하고. 같은 피로연 그런 같은 느낌. 느낌이 좀 있더라고. 거기서 자기들이 들어가가지고 서로 이제 막 결혼할 남자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카메라 들고 있던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빨리 찍어 막 이러잖아. 막 라로이라면서 저랑 결혼한 남자예요. 그러면서 남자라고.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기도 했고요. 그 장면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수풀님 말씀해주신 장면으로 이어져가지고 결국에 이제 집에 짐을 가지러 들어갔던 이제 주인 토레스를 놔두고 이제 라로이가 혼자 떠나가잖아. 막 춤을 추면서. 그렇죠. 그 장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솔직히. 그 장면이 그렇죠. 딱 그렇더라고. 어둠 속으로 싹 들어간 게 이제 장막 뒤로 들어가는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싹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거리에 빛이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스포트라이트처럼 딱 보여지는데, 거기서 약간 라로이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아름다운 행복에, 어떻게 보면 이 남자가 나를 진정한 사랑을 찾은 거죠. 자기가 인생에서 그렇죠. 가장 행복한 순간인 거지. 왜냐면 자기가 이제 불우한 이제 가정 환경도 그랬고, 과거도 버렸지.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의 삶을 쫓아왔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보여지잖아. 이 영화를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기 사랑하는 사람 딱 만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결국에 자기가 이 남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 결국 자기의 그렇겠지. 이 남자 인생에. 그러다 보니까 와, 진짜 아름다운 춤을 추면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둠 속을 향해서 딱 퇴장하는 느낌. 그렇죠. 스포트라이트에서 장막 뒤로. 벗어나는 느낌. 진짜 그거는 역사와 사회에 핍박을 받아서 장막 뒤로 떠났던 진짜 다크테플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 토크가 정상적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이란 여러분. 없다 우리에게. 그런 거 없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산다. 에라이씨. 아둔 주리더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아니, 질럿 같은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 아, 장면이 감사합니다. 있잖아. 그러니까 네네네. 매니가 그 고백을 하는 장면이 그렇잖아요. 얘 이제 볼장 다 보고 진짜 얘 밑바닥까지 맞아요. 다 본 상태에서 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영화한테 하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나는 네 존나 더러운 것도 알고 네 김숯불처럼 못생긴 것도 알고 정답터처럼 가문 파괴기자인 것도 알지만 그래도 좋다. 그래도 널 사랑한다. 이런 거지. 그래도 널 사랑해. 그래. 그렇죠. 그런 약간 감독이 영화에게 바치는 헌사 같은 그런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느낌이었다.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영화와 흥행은 떠나갔죠. 라로이가 떠나갔듯이. 흥행 떠나갔어. 슬프구나. 네네. 음. 다른 분들 뭐 인상적인 장면. 장덕선이 네. 인상적인 장면 있었습니까? 좀 약간 좀 신기했던 장면인데. 네. 그러니까 거울을 봤나요? 아니야. 신기하지. 아니 뭐 인상적인 건 아니고. 그 카메라 빌리러 막 이렇게 급하게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카메라 빌려주는 데가 보니까 음. 되게 번화가 한복판에 그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카메라 빌려주는 데가.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 그거를 딱 빌려 갔을 때 그 카메라 한 대 빌리는데도 그 원하는 거를 빌리려면 막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막그 정도로 뭔가 장사도 잘 되고. 그 종업원들이 좀 그렇게 막 친절하지 않잖아요. 막 그렇죠.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지. 비웃기도 하고. 맞습니다. 얘 잘 모르네 막 이러면서. 음. 친절하지 않은 걸로 봐서 확실히 그 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다. 맛집이다. 그런 느낌. 카메라 맛집이다. 네네. 렌탈 맛집이다. 네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렌탈 하는 데가 그 정도로 잘 될 정도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영화 산업이 그만큼 막 활기를 띠고 엄청났죠. 모든 게 다 잘 되던 시절이 아닌가 뭐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고 예. 또 그런 얘기 나오잖아. 왜 그 일하던 점원이 그 카메라 이게 이 종류는 같은데 이게 숫자 차이로 기종이 뭐 숫자다. 나뉜다 하면서 네. 모델 넘버가 끝에가 하나 이파- 다르죠. 2808이냐 뭐 2809냐 뭐 이러면서 네네. 그 약간 그런 거 들으니까 요즘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약간 아이폰 13이랑 14랑 차이가 있냐? 13이랑 14는 많이 다른데?
아 그러니까 갤럭시 그런 갤럭시 재미. S23 시리즈가 나왔죠 얼마 전에.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업계가 부흥기이다 보니까 네. 이거와 연관된 카메라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음. 되던 시기인 것 같아.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뭐 한 타임 지나서 나왔던 그 숫자 하나 뒤에 것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발전이 차이가 많이 난다. 됐다. 차이가 숫자 하나의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뭐 이런 걸 음. 봤을 때 그 당시 이런 장면들로 해서 또 이 시대상을 좀 맞아요. 설명을 해주는 장면인 것 맞습니다. 같아가지고 네. 되게 좀 신기했다. 그런 영화가 LA 쪽에서 네. 이 발달한 이유가 있대. 당시만 하더라도 필름을 찍으면 보관을 해야 되잖아. 네. 보관을 해야 되는데 LA 쪽이 아, 건조하구나. 건조하고 아하. 항상 맑고 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LA가 항상 풍광이 비 오고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치, 그치. 그런 햇빛이 이제 잘 자연 나고. 햇볕이 항상 쨍쨍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찍기도 좋고 촬영하기도 좋고 필름 보관하기도 좋아가지고 영화 산업이 대부분 LA로 몰려와가지고 여기서 발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어떤 시대상이었죠. 그런 장면들도. 그러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우리 신PD님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장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 약간 이제 모든 분야에 거쳐서 좀 일하는 사람들이 좀 트라우마 자극하는 장면이 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고 이제 넬리 라로이가 약간 학교에 이제 네네. 기숙사에 들어가는 씬 찍을 때 알잖아요. 네. 아까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장면에서 처음에 이제 넬리가 라로이가 이제 발성을 크게 하니까 그 녹음 기사가 뛰어내려고 목소리 크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 맞아요. 맞아. 근데 나중에 또 목소리를 작게 하니까 이 소리를 목소리를 말라 그러고. 낮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었다고 뭐 약간 그런 소리 아니야. 무슨 이게 무슨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제 디자인하면서 들어본 소리 중에 좀 파스텔 톤으로 좀 쨍하게 해달라고 막 이런 얘기 듣는 느낌 있잖아요. 진짜. 근데 그거를 해내고 마는 이 약간 프로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 그렇죠. 그래도 왜 거기 앞에서도 우리가 막 이제 무성 영화 찍을 때도 막 폭탄 터지고 거기서도 이제 찍었을 때 감동을 느꼈던데 여기서도 그 이제 막 제작자 막 미쳐 돌아가고 씨발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마지막 대사까지 쳐냈을 때 그 감동. 맞아요. 그것도 귀여웠죠. 컷 만만치 오케이 않았잖아. 했는데 카메라를 안 돌렸어. 에이씨 죽었어. 카메라 돌리고 죽었어. 실신했어 카메라 감독. 아니 죽었다니까. 죽었어. 죽어가지고. 그게 그 카메라가 그 박스 안에 있는 이유가 그 카메라 돌아가는 소리가 소리. 너무 커가지고 맞아요. 가까워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참 진짜 재밌었어요 그 장면도. 네. 맞습니다. 고통 그 자체였어요. 네네. 저희 인상적인 장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PD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혹시 몰라서 이제 하드코어 버전이 원래 준비했다 소프트 버전도 따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쓸 수 있는 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하드코어 신PD 버전. 그 담력이 많이 없어졌군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이제 스타 아닙니까? 안돼 글을 미친놈. 자극하지 마. 글을 자극하지 마. 우리 화면 중독의 위험하다고. 넬리 라로이군요. 우리 신PD가. 네네. 예. 그렇군요. 일단 좀 하드한 버전 이제 명치를 존나 세게 때리면 사랑한다고 씨발년아. 하드코어 버전이고요. 네네. 소프트 버전은 너의 장점도 너의 단점도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너무 소프트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역시 하드코어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좀 강약이 있는 두 가지 버전이었네요. 네네. 좋습니다. 네. 다음 우리 정닥터님 이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문문입니다. 네. 어허. 네. 영화는 꿈의 무대였나 꿈을 잡아먹는 괴물이었나. 진짜 시네필 같다 쟤는. 정동진. 홍대백 났네요. 진짜 진짜 고영씨. 죄송합니다. 혼자 우리 세 명하고 다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예. 네네. 코너 속의 코너. 예술하고 자빠졌네. 네네. 엄마 제 홍대가요 약간 이런 거. 다음은 이제 교수볼 제가 그 총평할 건데 이거는 그냥 이 영화 분위기 내 총평이지 저는 모든 업계 관련돼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 영화 바빌론에 관해서만 이제 총평을 하자면 네. 헐리우드를 빛낸 부스러기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약간 오마주 해가지고 약간 그런 제목. 아 그런 건 네네. 저 예. 부스러기 분명히- 약간 비하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산업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매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일조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뭔가 그 시스템만 너무 막 발전을 해가지고 음. 사람이 막 그 안에 끼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 갈려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갈려 나가는 음. 거지. 규격화되고 부스러기라는 막. 표현이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봉삼 씨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점에 가까운 예술 영화, 낙제점에 가까운 대중 영화 이렇게 아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네요. 좋네요. 아, 홍대 같이 간 것 같은데. 오늘 화면 중독 2명의 홍대병과 함께. 네네. 네. 네, 우리 총평까지 다 했고. 네. 이 영화 바빌론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음흠. 우리 하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댓글 달으세요. 네. 댓글 많이 안 달아주시면은 그 파티장에 신PD랑 같이 넣어요. 끔찍해. 너무 끔찍해.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바빌론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